보겠습니다. 1의 나예요. 자, 절정 부분이고요. 1의 나. 나는 한 번도 상 같은 건 받아본 적이 없어. 한 번도 상을 안 받았대요. 학교 다닐 때 그 흔한 개근상도 못 받았으니까. 상에 욕심을 부려본 적도 없었어. 내게는 모자란 게 없어서 그랬는지도 몰라. 와, 1의 나는요. 상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상을 받아본 적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모자란 게 없어. 모자란 게 없어서. 즉 나는 모든 걸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뭐 상 그런 거 안 받아도 돼. 이런 거예요. 어릴 때는 부유한 집안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딸로, 자, 하나밖에 없는 딸 뭐라고 했죠? 아들이 많은 집의 외딸? 그렇죠. 고명딸. 우리 이번에 여러분 시험에서요, 여기 나와 있는 단어들 있잖아요.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고명딸은 하나밖에 없는 딸이었어요. 사랑을 받으며 자랐고 여자 대학에서 가정학을 공부하다가 판사인 남편을 중매로 만나 결혼했지. 와, 남편이 또 판사예요. 그죠? 내가 권력이나 돈을 손에 쥔 건 아니라도 그런 것 때문에 불편한 적도 없어. 아이들은 예쁘고 별 문제 없이 자라주었지. 뭐 미국에서 공부한 적이 있는데 결국은 잘 지냈어.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상을 못 받았지만 내가 타고난 행운, 삶 자체가 상이다 싶어. 자, 이 일의 나는요. 자신의 인생을요. 자신의 삶을요. 마치 무엇이다. 행운이다. 그리고 상이다. 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인식하며 사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나라의 행복지수가 떨어진다는 건 여러분 많이 알고 있을 텐데 나의 삶은 행운이야, 상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조용히 손들어 볼까요? 네, 우리 380명 중에 지금 손든 사람 몇 명일까요? 흔하지 않아요. 근데 일의 나는 진짜 부러워요. 자기 삶이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고 결혼도 뭐 굉장히 막 내로라 하는 그런 판사와 결혼을 하고요. 그 내 삶 자체가 행운이다라고 느끼고 사는 거예요. 이건 정말 소설에서만 있을 법한 얘기예요. 그죠? 자, 그렇게까지 강조를 했는데 내가 단 한 번 상을 받을 뻔한 적도 있대요. 근데 이 단 한 번 상을 받을 뻔한 적이 나 자신의 실수 때문에 못 받은 거래요. 그럼 이게 뭘까요? 자,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지만 그 실수를 인정하고 내가 받을 상이 남에게 간 걸 바로잡을 수 있었을까? 할 수 있었을지도 몰라. 아버지에게 이야기했다면 아니면 천숙이 선생님한테라도 왜 안 했을까? 자, 과거를 다시 회상해 보는 거야. 그때 나를 스쳐가던 그 아이 누구예요? 그렇죠. 영애나죠. 그 아이의 표정 때문인지도 몰라. 자, 언제 스쳐갔을까요? 몇 번째 만남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 만남. 어디에서? 강당에서. 자, 강당에서 나오고 있는 영애나를 만났죠. 그런데 일애나는 강당으로 다시 들어가고 있는데 딱 만난 거야. 자, 이때 영애나는 어떤 심정이었어요? 굉장히 좌절감을 느끼고 있었고 충격을 느끼고 있었죠. 왜 그럴까요? 이게 내 그림이 아닌 걸 확인하고 이게 일의 그림이라는 걸 알고 나왔을 때거든요. 그때 표정은 막 좌절과 충격과 막 창피하고 막 그런 자책 이런 표정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랬을까? 떼국물이 흐르던 목덜미 전신에서 풍겨나던 뭔가 찌든 듯한 그 냄새, 이 냄새 무슨 냄새라고 했었죠, 지난 시간에? 그렇죠. 가난의 냄새라고 했었죠. 그 너절한 인상이, 그 정말 지저분하고 허름한 인상이 내 실수와 잘못된 과정을 바로잡는 게 너절하고 귀찮은 일이라는 생각을 했을 거야. 아, 사실을 바로잡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귀찮아서. 그죠? 가장 첫 번째로. 그리고 어쩌면 그 결과 한 아이가 가지게 될 씻지 못할 좌절감. 이 아이가 정말 평생 그 좌절감을 가지고 살면 어떡하지? 그 좌절감이 생각나서. 그래서 내가 아마 이야기를 안 했던 거야. 상관없어. 나는 그런 상하고는 담을 쌓고 살아도 행복해. 아이, 그 상 안 받아도 돼.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 것 자체가 싫어. 왜 내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나 그렇게 하기 싫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부분에서는요, 1의 나가 지금
내적 갈등이 되고 있는 걸 잘 나타나고 있어요. 사실을 밝힐 것인가? 아니야, 사실을 밝히지 말자. 이 두 가지가 갈등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을 밝히자라는 건 그래도 이게 내 거니까, 내 그림이잖아. 아버지한테 말을 할까? 천숙이 선생님한테 말을 할까? 이런 갈등을 했었을 것이고, 사실을 밝히지 않은 거는 뭐예요? 아, 귀찮다. 귀찮아. 두 번째는 아, 그 아이가 느낄 좌절감. 나한테도 그 좌절감이 오면 어떡하지? 그 좌절감이 왠지 내 인생이 부담으로 느껴지면 어떡하지? 아, 스트레스 받아. 이런 거죠. 결국 어떤 게 이겼어요, 내적 갈등에서? 그렇죠. 사실을 밝히지 않기로 했죠. 그 귀찮음과 그 좌절감을 생각할 때 밝히지 않기로 한 거죠. 이런 갈등을 뭐라고 한다? 내적 갈등이라고 한다. 자, 넘어갈게요. 자, 이제 영애나로 가겠습니다. 영애나에서 중요한 거는요, 영애나의 그 심리 상태가 되게 중요해요. 심리의 변화를 한번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나는 사생대회 이틀 후에 전교생이 지켜보는 그 교단에서 상을 받은 거예요. 글짓기 서예 밴드 합창 여러 중에서 장원상을 받은 사람은 오직 나 하나뿐이었어. 자, 이런 오직 나 하나뿐이었어 해서 느껴지는 심리가 어때요? 우월감이죠. 나밖에 없어. 아, 우리 학교는 내가 먹여 살리는구나. 그죠? 자부심. 오직 나 하나야. 이런 감정이 느껴지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2년간 더 상을 많이 안겨주면 되겠지? 나 지금 4학년이니까 5학년, 6학년 때 또 나가야지? 자, 그리고 이런, 교장 선생님은 내가 4학년이라는 것과 장원이라는 걸 20번도 넘게 얘기한 거야. 그리고 막 이런 상을 받았는데 무거워서 6학년 형아가 들어주고요. 그리고 나는 끊이지 않는 그 박수 소리를 받으면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는 상장만 들고 갑니다. 굉장히 막 이 자만함, 자부심이 막 하늘을 찌르는 거야. 자, 쭉 넘어가서. 자, 그리고 이제 교장 선생님은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막 기쁘잖아요. 학교를 빛냈으니까. 강당에서 처음으로 전시회를 가지는 거야. 그러면서 나는 아이 창피해 안 가볼래. 그런데 가서 그림을 그리는 건 입상을 못한 평범한 아이들이야. 역시 무슨 감정이에요? 우월함. 저런 아이들이랑 나랑은 달라. 이런 우월감, 우쭐함. 그죠? 창작의 재능이 없고 겨우 감상만 하는 그런 아이들이야 라고 생각은 했지만 일주일 동안 진행된 전시 마지막 날 오후 나는 강당으로 걸음을 옮겼지. 모르겠어 왜 갔는지. 왜 몰라 궁금했겠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궁금했겠죠. 근데 이게 인생을 달라지게 만들어요. 이때 안 갔으면 이 아이의 인생은 달라졌을 거야. 그죠? 굉장히 자만한 가운데 살아갔을 거예요. 자, 강당에는 아무도 없었어. 마지막 날이니까 다 봤겠죠. 벽에는 전시작품이 걸려 있었어. 글짓기는 원고지 여러 장이 쓰인 작품을 한꺼번에 벽에 앞정을 박아놓고 넘겨가며 읽도록 해놨어. 자, 쭉 뒷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나는 천천히 그림이 전시된 쪽으로 걸어갔지. 내 그림은 맨 안쪽에 걸려 있었어. 이것만 봐도 굉장히 이 친구가 막 자부심을, 내 그림은 이 문 앞이 아니야. 난 저 안쪽이야. 그리고 특선장을 지나서 황금색 종이 리본을 매달고 좀 떨어진 곳에 검정 붓글씨로 장원이라고 크게 쓰인 종이를 거느리고 다른 작품보다 3편쯤 더 높이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라면 우러러 볼 높이에 이거는 나의 우월감을 지금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 왜냐하면 내 그림이 이렇게 멀리 있고 내 그림이 다른 그림들보다 더 높이 있다라는 걸 이런 묘사를 통해 나의 우월감을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여기 볼까요? 열 번째 줄. 그런데 말을 지금 막 더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 그림은 내가 그린 그림이 아니었어. 이거 분명히 장원이라고 올려진 그림인데 내가 장원상을 받았는데 장원작 그림이 내 그림이 아니라는 거야.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굉장히 지금 이 영애나가 뭐하고 있어요? 충격을 받고 있는 거죠. 첫 번째로는 우월감에서 시작돼서 내가 상 받은 것이 근데 두 번째로 지금 무엇을 받았어요? 충격. 당혹스러워. 당혹감. 그죠?
풍경은 내가 그린 것과 비슷했지만 절대로 내가 그린 그림이 아니야. 아버지가 그 근거가 뭐냐면 나는 그 회색이 떨어지고 없는데 히말라야 시다 그 가지에 회색이 색칠해 있는 거야. 이거 내가 그린 게 아니야. 와, 나는 가슴이 후들거려 두 손으로 가슴을 가렸어. 충격, 당혹감, 놀람. 사방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어. 나는 까치발을 하고 손을 최대한 들어서 그림 뒷면의 번호를 확인했어. 네모칸 안에 쓰여진 번호는 분명히 124였어. 그러면 이게 내 번호잖아. 그죠? 그럼 이 번호를 누군가 뭐 한 거예요? 내 글씨가 아니야. 그쵸. 실수. 누군가의 실수라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 영애나가 추측을 하기 시작합니다. 추리 소설을 한 편 쓰는 거예요. 아니, 왜? 누가 추리를 해나가는 거야? 누가 왜 제 번호를 안 쓰고 내 번호를 썼을까? 실수로? 그래, 그럼 실수라고 해보자. 그러면 이걸 그림을 봤을 거 아니야. 그럼 이게 자기 그림이라는 걸 알 건데 왜 가만히 있을까? 아, 그래. 다른 학교겠지. 근데 아니야. 왜냐면 구도로 보면은 다른 학교 아이들이 아니야. 그 구도는 나랑 가까운 장소였어. 그렇다면 그 그림은 그렇지. 그 예쁘장하게 생기고 얼굴이 하얗고 자주색 원피스를 입던 그 여자아이야. 이래 나야 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와 같은 학교의 그 아이야. 4학년 아이. 그러면 자기 그림을 봤을 텐데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거지? 상품이 필요 없어서 처벌받을까봐 나라면 가만히 있었을까? 이게 얘들아 상식 바뀌잖아. 뭔가 이상하단 말이야.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자기 그림이라고 벌써 얘기하고도 남았을 텐데 이렇게 이레나와 같은 캐릭터가 드물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지금 너무 놀라워서 지금 추리를 계속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요. 그림을 뜯어보기 시작해. 왜냐면 나는 그림을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그림이 눈에 보이는 거야. 근데 내가 그린 그림은 입선에도 없었단 말이야? 근데 이 그림이 장원이라면 한번 쳐다나 보자. 비슷한 풍경이고 비슷한 구도인데 가만히 그림을 뜯어보니까 정말 잘 그린 그림인 거야. 이게 이제 충격 사건인 거예요. 너무너무 잘 그린 거야. 정말 장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림이야. 같은 장소에 있는데 나는 발견을 못했어. 그 벽과 히말라야 시다 사이의 빈 공간의 처리가 완벽했어. 여백의 미를 잘 살린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림을 잘 그릴 줄 아니까 그림을 볼 줄도 아는 거야. 근데 내가 그린 그림보다 몇 배나 잘 그린 거야. 나는 그림 속에 모든 걸 다 그림 속에 우겨 넣으려고 했는데 비울 줄은 몰랐는데 그건 나를 뛰어넘는 재능인 게 분명했어. 자, 이때 느껴지는 감정이 뭘까요? 그쵸. 좌절감이죠. 그래서 아까 전에 쓴 거 다시 보면 우월감과 충격과 당혹과 놀람에서 막 추리를 하다가 그 여자의 그림이라는 걸 알게 됐고요. 그 여자의 그림을 뜯어보니까 너무 잘 그렸어. 나보다 더 잘 그린 그림이네. 나의 그림은 입선에도 없잖아. 좌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추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다시 추리가 시작돼요. 글쓴이의 추리. 비슷한 그림에 같은 번호가 써진 걸 보고 심사위원들이 당황했을 거야. 당연히 당황하겠죠. 똑같이 그림이 이렇게 있는데 그림 구도도 거의 비슷해. 학교가 있고 히말라야 시다 나무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그림이 있고 똑같아. 그리고 뒷면에 보니까 124, 124인 거야. 아니 이거 똑같은 아이가 낸 건가?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서 누군가가 실수했을 거야 라고 하고 이게 둘 다 이제 입선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헷갈리잖아. 이 친구 이름, 이 친구 이름이 나올 텐데 그러면 누가 누군지 막 헷갈리고 왜 내가 124인데 뭐 이렇게 되어 막 혼동할 수 있으니까 아예 시상에서 제외를 하고 그중에 잘 그린 그림 하나 택하자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 그림은 번호를 착각한 아이의 그림이 못 미치는 그림으로 버려졌던 거야. 뭐예요? 좌절감을 또다시 느끼고 있죠. 입선에도 들지 못하게 완벽하게. 누구의 생각일까? 주 선생님은 아니고 심사위원이 아니니까. 근데 심사위원 중에 이제 자, 혼란스러워진 심사위원들이 번호를 확인하고 그게 우리 학교 학생의 번호인 줄 알고 미술반 지도교사 누구예요? 그쵸, 주 선생님이죠. 주 선생님이 이제 불려가게 된 거죠.
미술반 지도교사 주 선생님. 자,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주 선생님의 조정으로 이루어졌고, 자, 왜냐면 124가 누구예요? 라고 했을 때, 124가 누구예요? 라고 했을 때, 124는 누구예요? 백선규예요. 백선규를 124로 지정했으니까. 그럼 백선규가 그린 거 맞아요. 이 그림, 잘 그린 그림이겠죠? 이 그림이 백선규 그림일 거예요. 라고 하게 된 거겠죠. 사실 엄밀히 따지면 이 124라고 쓴 친구가 누군지 밝힐 수 있죠. 왜냐하면 번호가 없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림을 다 뒤져보면 아마 그 친구는 125나 뭐 126 정도 됐겠죠? 그럼 125나 126이 없으니까 이 친구의 그림이 이 잘못된 그림, 그러니까 그 둘 중에 하나는 이 여자친구의 그림이다라는 걸 이렇게 분석하다 보면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누가 이건지 막 따져봤을 텐데 그럴 필요도 없는 게 백선규라는 걸 말하면 주 선생님은 4학년 때 백선규가 장원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림도 잘 그리는 거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그림이 백선규의 그림일 거예요. 이 여자애라고 생각하지도 않은 거죠. 그 정도로 그림을 잘 그리니까 그냥 이렇게 조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례적으로 특이하게도 그렇게 주 선생님이 미리 그 결과를 알게 된 것이고 자, 그런데 나는 그 주 선생님 품에 안겨서 울었어. 내가 상을 받은 거라고. 내가 그리지도 않은 그림을 가지고 상을 탔다고 감격해서 바보같이 나를 지금 자책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요, 단순히 내 그림이 상 타지 못한 것 때문에 이 사건이 머리에 기억이 남는 게 아니라 내가 나보다 더 잘 그리는 친구의 그림으로 내가 상을 받았잖아. 그리고 선생님 품에 안겨서 울었잖아. 그 사실이 나한테는 굉장히 치욕스러운 거죠. 내 그림도 아니고 거기다가 선생님이 나를 인정해서 선생님 조정으로 내가 상을 받은 거고 결국은 나는 울면서 기뻐했고 이 모든 게 정말 치욕스러운 사건인 거예요. 나는 가슴이 찢어질 듯한 통증. 정말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격, 당혹스러움, 좌절. 자, 근데 강당을 걸어 나오면서 어떤 여자아이가 걸어 들어오는 거야. 그게 누구예요? 이레나죠. 이레나가 걸어 들어옵니다. 자주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 검정 에나멜 구두를 신고 있었지. 나는 그 여자를 지나칠 때, 자, 나는요, 눈을 질끈 감아요. 왜 눈을 질끈 감았을까요? 그쵸. 부끄러운 거죠. 그리고 그 아이에게 죄책감이 있겠죠. 왜? 내가 그 상을 가져갔으니까. 그리고 10걸음쯤 걸어가서 다시 눈을 뗐어. 자, 심리를 정리해보면요. 우월감에서 충격, 당혹감, 놀람, 그리고 좌절감, 마지막에 부끄러움, 죄책감까지의 심리가 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넘어갈게요. 자, 이제 이 친구도, 이 영애나도요, 자신의 이제 내적 갈등을 나타내기 시작해요. 내가 정말 주 선생님을 찾아가서 말해야 했을까? 사실을 밝혀야 했을까? 이건 내 그림이 아니라고 다른 사람이 그린 그림이라고 나는 그 사람만한 재능이 없다고 자 이때 느껴지는 심정도 막 좌절감이 느껴지겠죠. 실수를 바로잡아 달라고 사실을 밝혀야 했을까? 사실을 밝히자라는 마음과 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 사실을 밝히지 못하는 마음. 자, 역시 무슨 갈등이다? 그렇죠. 내적 갈등이죠. 자,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는 주 선생님 품에 안겨 울었어요. 난 정말 치욕스럽거든. 그 주 선생님의 조정으로 내가 상을 받게 됐는데 거기다가 주 선생님 품에 안겨서 울었으니까 그걸 내가 밝히면 정말 너무나 창피하고 부끄럽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말 나에게는 너무나 밝히고 싶지 않은 그런 일인 거야. 가능성이 크지 않았지만 내 더러운 눈물로 이 더럽다고 표현한 건 지금 뭐예요?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거죠. 부끄러움, 그죠? 주 선생님의 앞가슴에 늘어뜨린 흰 레이스를 더럽히지만 않았어도 내 그 더러운 눈물로 왜 하필 선생님한테 가서 안겨서 운 거야. 창피하게. 라고 내적 갈등을 하고 있죠. 그림의 주인이 선생님을 찾아가서 그 그림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부정할 도리는 없었겠지. 하지만 내가 먼저 주 선생님이든 천 선생님이든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그 누구도 찾아갈 수 없었어. 결국 누가 이겼어요? 그쵸? 사실을 밝히지 못한 거죠. 왜? 부끄러움과
치욕스러움, 이런 감정 때문에 나는 결국 밝히지 못한 겁니다. 자, 그 뒤로 이제 이 글쓴이가 어떤 삶을 살게 됐냐면요. 이 여태까지 겪었던 이 일로 인해서, 이 글쓴이의 삶이 완전 나의 삶이 바뀌게 돼요. 나는 늘 나를 의심하며 살았어. 뭘 의심했을까요? 그렇죠. 나의 재능을 의심하면. 이거 발단 부분에도 나와 있죠. 누군가 나와 똑같은 대상을 두고 훨씬 더 뛰어난 작품을 그렸고 앞으로도 더 뛰어난 작품을 그릴 수 있다는 생각을 벗어나 본 적이 없어. 즉 나보다 재능이 높은 사람이 항상 있을 거야 라는 걸 항상 의식하며 살았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작품이라도 그게 포스터 물감으로 그리는 반공 포스터라도 내가 가진 능력 전부를 그 이상을 쏟아부어야 했지. 나는 내가 재능을 의심하고 다른 사람을 의식할 수밖에 없어서 더 나는 노력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야. 언제나 어디서나 그 결과가 오늘의 나일까? 자, 그 결과는 뭐야? 내가 어떤 화가가 된 거야? 그렇죠. 나는 유명한 화가가 된 겁니다. 나의 이 노력으로 인해서 그 노력의 결과가 나를 유명한 화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나의 노력의 그 바탕은 뭐냐면 의심하고 의식하는 그 나의 결핍과 나의 열등감과 나의 트라우마,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노력으로 바뀌었고 그 노력으로 인해 나의 삶이 달라졌다는 거야. 의심의 결과, 좌절의 결과, 누군가 내 비밀을 알고 있다는 생각의 결과, 이런 결과. 그죠? 자, 이거를 봤을 때 여러분, 선생님이 꼭 해주고 싶은 말은 우리 삶에서 정말 창피한 그 결핍들, 밝히고 싶지 않은 열등감들, 트라우마들, 이런 것들이 나의 삶을 좀 바꿀 수 있게 하는 노력을 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 수 있고 그 결과 나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결핍을 느끼지 않고 열등감을 느끼지 않고 완전 자족하면서 만족하며 사는 사람은 노력할 필요도 없고 내가 뭐 꿈을 이루지 못하고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 이래 나처럼. 그래서 이 소설에서의 그 주제가 바로 이거예요. 어린 시절의 경험이 삶에 미치는 영향. 이게 바로 이 소설의 주제거든요. 그래서 영의 나는 어찌됐든 간 유명한 화가가 된 거야. 이런 삶의 결과로 인해서. 자, 그 다음에 또 나는 풍경화를 그린 적이 없어. 왜냐면 그 풍경화 내가 그리지 않은 풍경화로 내가 상 받았잖아. 그 풍경화는 보기도 싫은 거야. 그래서 나는 원형으로 돌아가는 이런 사물의 원형 본질을 최대한 추상화하고 이상화한 그 무슨 그림이에요? 추상화를 그린 거죠. 추상화는 말 그대로 그 추상적인 그런 사물을 그리는 거예요. 사실적인 그림이 아니라. 그런데 나의 색깔의 모든 원형은 그때 그 하얀 시멘트 길과 그 위에 흰 빛이야. 누가 걸어올 때. 그렇죠. 주 선생님이 걸어온 그 순간이죠. 그래서 내 삶에 그런 아주 막강한 그런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에 아까 어떤 친구가 질문했듯이 그 하얀색의 심상을 좀 더 부각해서 설명을 했던 거였어요. 자, 여기까지가 바로 절정의 내용입니다. 자, 절정의 내용은요. 절정의 내용을 정리하면요. 영의 나와 일의 나가 사실을 밝힐 것인지 갈등을 하다가 결국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밝히지 못함. 자, 요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0의 나와 1의 나 둘 다 모두 내적 갈등을 했었죠. 그러다 결국 밝히지 못했다.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절정 부분은 갈등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갈등은 바로 내적 갈등이 중심을 이루고 있었고요. 이 내적 갈등 속에는 인물의 내면 심리 묘사가 정말 잘 드러나고 있었다는 거. 이렇게 내면 심리가 잘 드러나는 이유는 뭐다? 그렇죠. 1인칭 주인공 시점을 나타내고 그것을 또 교차시킴으로써 이런 내면 심리 묘사나 내적 갈등이 잘 드러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시점이라는 건 그냥 재미로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주제를 잘 드러내고 작품 속에 있는 인물이 자신의 심리를 잘 드러내는 방법으로서 시점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점의 중요한 역할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제 결말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부분이 이제 결말인데요. 결말은 1이 마무리를 해주네요. 어라, 저기 걸어가는 저 사람 백선교 같네. 자, 지금 백선교랑 몇 번째로 만나고 있어요? 그렇죠. 세 번째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죠. 세 번째 만남은 현재이고요. 현재 어디에서? 길거리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저 사람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며 저렇게 골똘하게 하고 있을까? 인사를 해볼까? 안녕하세요 라고 해야 되나? 아니 그냥 안녕이라고? 그러고 나서 고향 연도 초등학교를 말하면 알아볼까? 자, 지금 얘들아 이거 느낌을 한번 잘 보세요. 1에 나가 영애나가 백선교라는 걸 알고 있을까 모르고 있을까요? 즉 지금 아주 유명한 백선교가 나의 상 장원상을 아주 어린 시절에 받았던 그런 영애나라는 걸, 이게 동일 인물이라는 걸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여기 잘 보세요. 그러고 나서 고향 연도 초등학교를 말하면 알아볼까? 알아볼까? 라는 이런 뉘앙스에서 아마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걸 이래나는 알고 있다는 거야. 모를 리도 없는 게 백선규가 초등학교 동창이라는 걸 알고 아무래도 백선규가 4학년 때부터 계속 장원을 휩쓸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동창 졸업 앨범만 봐도 알잖아. 유명한 화가니까. 그러면 나를 스쳐갔던 그 영애나를 지금 기억해서 내가 쭉 얘기를 했는데 그 영애나가 백선규라는 걸 모를 리가 없죠. 내가 예를 들면 영애나를 기억을 못했다면 이런 소설도 안 나왔겠지만 영애나를 기억해서 막 그때 그 꼬질꼬질한 얼굴 이렇게까지만 얘기했으면 영애나를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거든. 그럼 이게 백선규라는 걸 얘가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에나는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야. 와, 정말 대단한 성격이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선규의 노력과 그 노력으로 인한 결과, 그래서 유명한 화가가 되고 그 멋진 그림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경하고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죠? 자기 그림을 어찌 됐든 그건 옛날 일이고, 그죠? 그러면서 약간 이 이레나의 심리 속에는 나는 예술을 더 잘해 이런 마음도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백선기보다 더 잘해 이런 마음도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레나가 참 아이러니한 인물이에요. 선생님이 볼 때 이 이레나는 아주 예전에 아주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요. 예술을 하면 더 잘할 것 같은 그런 인물. 정말 예술가적 기질이 다분한. 근데 아버지가 이걸 살리지 못한 거야. 못하게 했으니까. 그죠? 자, 어쨌든 지나갑니다. 점점 멀어지네, 사라졌네, 나는 여기에 있고, 나도 곧 가야 하지만, 그냥 지나칩니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살았을까요? 어린 시절 정말 못 가진 것 없이 너무 부유하게 사니까요. 뭐가 없어? 욕심이 없어요. 어떤 집착도 없고요. 그죠? 그래서 그냥 여유롭게 사는, 인생을 그냥 무난하게, 뭔가 거치지 않고 지나치지 않고 여유롭게 사는 그런 인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결말 부분이 되겠고요. 결말 내용을 정리하면 영의 나와 일의 나가 현재 다시 만나지만 그냥 지나침,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용 설명 마무리하겠고요.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았고요. 선생님 지금 설명한 내용 중에 정말 중요한 시험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반복해서 들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학습 활동과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긴 시간 수고